나는 분명히 책을 읽었는데 왜 읽고 나면 기억이 안 날까? 어떻게 하면 한 번만 읽어도 모든 내용이 술술 기억이 날까? 저도 처음 독서할 때 겪었던 고민이었는데요. 8년간 꾸준히 독서를 하면서 저만의 해결점을 조금씩 찾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 한 번만 보고 모든 내용을 사진처럼 책을 통으로 기억할 수 있는 포토그래픽 메모리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 책 하나만 펼쳐보십시오. 자, 아무데나 펼쳐보는 거예요. 3초만 보고도 모든 내용이 바로 기억이 나시나요? 아직 안 되시죠? 네, 이 능력은 아주 소수의 타고난 분들에게만 있는 능력이라고 해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책을 읽고 기억에 오래 남기기 위한 장기 기억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제가 300권 독서를 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읽은 책을 오래 기억에 남기는 법, 독서 초보자부터 독서 고수분들까지 단계별로 나눠서 맞춤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서 초보자입니다. 독서 초보자는 책과 친해지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내가 가장 읽고 싶은 책 하나를 골라서 구매를 하는 겁니다. 책을 빌려도 되는데 구매하라고 하는 이유는 책을 마음껏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책을 읽으면서 동그라미나 밑줄 이런 것들을 마음껏 표기하면서 읽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중간중간 내 생각을 책 모퉁이에 적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질문이 될 수도 있고 저자의 생각에 반대 의견을 적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책과 놀고 있다는 생각으로 책과 친해지면서 마음껏 낙서를 한번 해보시는 게 정말 좋은 독서법입니다. 그리고 책을 모두 읽고 나면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나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거를 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나를 변화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내가 지금부터 실행할 딱 한 문장만 찾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에서는 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인드에 대한 많은 팁을 얻을 수 있었고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내가 언제 어디에서 있더라도 내 정신만큼은 자유로울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책 제목만 생각해도 내가 생각한 그 문장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겁니다. 두 번째는 독서 중수인데요. 독서 중수들은 여러 책을 읽어보고 종이책을 들고 다니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인지해서 전자책 리더기를 구매해서 읽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는 밀리의 서재나 리디북스 이런 앱으로도 전자책 읽기가 가능하죠.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단어나 표현을 스크랩하거나 메모를 해보는 겁니다. 저장하고 싶은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메모장에 기록을 한다던가 카톡 나에게 보내기 기능, 아니면 노션 등을 활용해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메모로 작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나중에 검색해서 원하는 내용을 찾아보는 게 굉장히 편리하기도 하고 남들한테 설명하기도 용이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콘텐츠 제작할 때 제가 메모해서 넣어놨던 이북의 검색 기능을 활용하는데 정말 편리합니다. 또 중수 이상이신 분들은 나만의 생각을 정리를 잘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때 인사이트를 넓히기 위해서는 다양한 독서 모임에 참여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내 생각의 틀에 갇힐 수도 있는데 독서 모임을 통해 다른 사람의 견해를 들으면 내 생각이 정말 확장되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 독서 고수입니다. 독서 고수들은 이미 여러 가지의 독서 기록을 시도해 보신 분들일 텐데 이미 자신만의 독서 노트를 한 권씩은 기본적으로 가지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 독서 고수분들께는 노션을 활용해서 자신만의 아카이브를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메모나 업무 관리, 목표 설정, 이 다양한 일을 정리할 수 있는 업무용으로도 좋은데요. 독서 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작성한 도서들이 나만의 도서관이 되는 겁니다. 노션에는 다양한 템플릿이 있어서 기존의 템플릿을 활용해도 되고 나만의 템플릿을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페이지 안에서 또 다른 페이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문장을 기록하고 내 생각을 추가하고 싶을 때 저는 자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화도 두세 번 볼 때마다 다른 느낌이 들듯이 책도 여러 번 보고 나면 그때의 내 상황이 달라져서 책의 내용에 대한 내 생각도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때 그 시점에 맞춰서 다른 생각들을 모두 기록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나를 돌아보기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책을 기록하는 것 외에도 내가 읽고 싶은 책 목록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서점에 갈 때마다 내가 사고 싶은 책 목록을 꺼내서 하나씩 사는 게 정말 재밌습니다. 네, 이렇게 독서력 레벨에 따라서 독서 기록법을 설명드렸는데요. 독서 초보와 중수, 고수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방법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책을 읽기 전에 목차와 저자의 말을 읽어보면 작가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고 싶은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차를 보면 어떤 순서로 어떤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책을 한번 예상해 볼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책을 읽으면서는 중간중간 표기를 하면서 내 생각을 정리해보는 적극적인 독서를 해주면 내용이 더 오래 기억에 남고요. 생각을 적어뒀던 부분만 훑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책에 직접적으로 낙서를 하기 싫으신 분들은 포스트잇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을 모두 다 읽고 처음 내가 예상했던 부분과 비교하면서 내용을 정리해보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을 거예요.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노션이나 메모장, 개인적인 독서노트에 줄거리와 내 생각을 정리한다면 정말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실천이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실천하는 게 없다면 무의미할 수도 있어요. 각 책에서 내가 가장 크게 느낀 점과 이 책을 통해 딱 한 가지라도 실천할 만한 게 있으면 그걸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읽고 습관 여러 개를 만들어서 유지하는 법을 배웠고, 특히 저녁을 먹고 나서 바로 비타민을 챙겨 먹는 습관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독서 기록법 중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꼭 해보시고요. 독서도
기록도 실천도 모두 꾸준히 해서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습관의 힘 채널에서 운영하는 독서 챌린지나 어플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좋은 습관을 함께 만들어가는 습관 코치 주필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